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주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문정부 경제 실정과 시장 경제에 대하여 우리 연세대학교의 양준모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우리 양준모 교수님의 오늘 강의해 주실 양준모 교수님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UCLA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연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준모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연세대학의 양준모입니다. 네, 화성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교육을 제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열기가 강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네, 화성입니다. 이 취해져 없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받으시는데 여기 왜 오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여기 오시면은 자, 저 양준모 교수라는 사람이 강의를 잘하나 이렇게 이제 평가하러 오셨나요? 예. 예, 다시 잠깐만요. 네, 컴퓨터 없어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중앙당에서 교육 연수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기가 우리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시장 어느 당이에요? 시의원 누가 지금 석권하고 있어요? 도의원 누가 석권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 잘 되고 있습니까? 시가 잘 되고 있어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제가 경제 실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책임은 누구다? 문재인. 예. 그럼 대안을 제시하라,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대안은 뭡니까? 바꾸는 거죠. 예. 바꾸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시의원 바꾸고 도의원 바꾸고 대통령 바꿔야지만 우리가 산다. 이게 대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들에 능해요. 그래서 경제가 나쁜데도 뭐 나쁘지 않다. 또 신문이나 언론에서 또 방송에서 우리는 정말 못 살겠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죠. 또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뭐 경제가 괜찮다는 등 이런 거짓된 이야기들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서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적하고 그렇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신부장이 돼야 됩니다. 자, 황교안이 잘해라, 나경원이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당원 여러분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마음이 돼서 우리 싸우는 그런 전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실패와 극복 방안에 대한 얘기를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체가 의심스러워요. 일단 지금 2년 800일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이 출범을 하고 국회에 가서 도대체 정책이 의심스럽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게 진짜 의심스럽다. 예. 아마 지금쯤이면 그게 다 알려져서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용주 변호사 잘 아시죠? 그분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 했다가 지금까지 고초를 겪고 계신데, 제가 그 재판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가서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을 보니까 허리도 아프신데 그 일일이 문재인이가 뭡니까 공산주의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재판정에서 따지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걸 보고, 아이고 참 힘들다. 이 세상 참 마음에 있는 말 마음대로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외신이 다 알아버렸어요. 외신들이. 외신에서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호랑이, 그죠? 지금보다 계집 신세가 됐다. 저 빨간 줄로 제가 쳤습니다만 계집 신세가 됐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너무 늦은 금리 인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정책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남미의 불행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베스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차베스는 쿠데타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자유민주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만든 사람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석유가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석유만 팔아먹어도 경제가 저렇게 엉망이 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차베스가 들어온 다음부터 서서히 파퓰리즘 정책을 실시하더니 지금은 아까 전기가 없어서 트럭 타는 거 모습 보셨죠?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나는 나라가 그렇게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차베스가 들어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선거제 개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구만 있는 그런 의회를 비례대표를 잔뜩 자기가 지명하는 국회의원들이 잔뜩 들어갈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3분의 2까지 늘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Public Defender, 공수, 공공의 이익을 지킨다는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명목은 부패 척결입니다. 그리고 제일 누구를 감방에 넣느냐 하면 판사들을 감방에 넣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하는 판사들을 190명을 처벌을 해버렸어요. 뭘 장악했다? 사법부 장악을 했습니다. 자, 수순이 똑같죠? 수순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이제 퍼주기 복지를 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되니까 그걸 뭐라고 선전해요?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했다. 야, 나는 이거 생전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누구 돈이에요? 국민의 돈이고 그거는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돈입니다.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겠죠. 근데 뻔뻔하게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나라입니다. 거짓말과 거짓말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개입을 합니다. 비싸지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생필품 가격을 동결했어요. 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양수 겹장이 돼야 됩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면은 몇 분 계시지만은 내 맘 같지 않죠? 팔기도 어렵고 또 가격을 흥정하다 보면 너무 낮게 가격을 깎으면 또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생필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진짜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이걸 분배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면 군부한테 줍니다. 군대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데모에서 못 살겠다라고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을 군대가 탱크로 깔아버렸어요.
차베스 말만 하면 민중이 어떻고 국민이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시위가 있으니까 땡크로 빨아버려. 왜? 전적으로 다 부패하게 만든 게 사회주의. 여기 계신 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카메라 참 좋은 거 있는데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옆에 분은 안 계신데 옆에 주면 어떨까요? 네. 사회주의는 참 좋은 말 합니다. 우리 같이 하자. 그죠? 지주머니 있는 돈은 안 꺼내요. 그 남보로 꺼내서 저 사람 주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부패는 갈수록 증가합니다. 자, 차베스 아버지가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대통령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주지사. 주지사에서. 차베스 형은 뭐 할게요? 네? 차베스 형. 주지사. 네. 차베스 동생은? 네. 완전히 그냥 한 집안이 다 해먹고 이제 죽었죠. 그 다음에 마두로가 와서 또 망가뜨려서 지금 경제가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사회주의 정책하면 부패는 증가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공통점을 미국 백악관이 2018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은 정당하지 못한 착취의 결과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살기는 원래 힘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경향성, 미국 백악관에서 그 나라가 사회주의냐 아니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 얼마나 세금 많이 내느냐, 그리고 경제에서 정부가 얼마나 개입하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조세 부담률을 보니까 2017년에 23%에서 19년에는 25%까지. 이게 다 누구 돈이다? 국민의 돈이에요. 국민이 내가 애들 교육시키고 덜 교육시키고 내가 먹을 거 덜 먹어서 세금 내고 했더니 그 돈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 가서 그죠? 관광하시고 오는 분, 이런 분이 자꾸 생기는 거지. 다음에도 쓰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하면 미국 백악관에 수준했을 때 GDP가, 우리 국민 소득이 40%가 날아갈 것이다. 백악관의 추정입니다. 백악관 추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 이제 부패는 악화된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안은 뭐다? 문재인 바꾸자! 자, 문재인 이거밖에 대안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도 거짓말들이 난무하니까 이게 우리 통계를 한번 봅시다. 막말은 누가 하고 있어요? 막말이라는 게 꼭 욕이라는 뜻은 아니라 아무 말을, 그죠? 근거 없이 하는 말이 막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민생 경기 굉장히 어렵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거 신문에서 보고, 아니 진짜 어려운데 경기, 그게 기승전 아니다야. 기승전 부정해. 민생이 어려운 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게 경제학 용어예요. 유식하게 표현하는 게 경기 침체.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한 게 민생이 어렵다 이거. 민생은 굉장히 어렵지, 그것도 굉장히까지 붙이셨어요. 이게 막말입니다. 이게 막말. 장하성 실장이 과거에 2018년도에 최저임금 효과 하반기에 나타날 것. 야, 뻔뻔하죠? 매번 경기가 좋아진다 해놓고선 지금 2019년 지금 하반기 됐습니다. 지금 뭐예요? GDP가 더 떨어져서 작년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데, 아무 얘기 안 하시죠. 하기사 우리를 죄를 지은 사람 잡아가는 사람이 하루 종일 거짓말했죠. 그래서 사과 한마디 안 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대안은 뭡니까? 문재인
자, 문재인! 문재인! 소득을 얘기하면서 소득 창출 기능을 모르고 있어요. 자, 소득은 어떻게 생깁니까? 소득은 어떻게 생겨요? 네? 아, 일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분배라고 나한테 돌아온 몫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일을 더 할수록 생기는 거죠. 이게 소득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삼면 등가의 법칙, 분배, 네? 생산, 지출은 같다예요. 여러분들 한번 경제학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가면 우리 저 손자나 이렇게 다 책 가져와라 그러면 삼면 등가의 법칙 같은 겁니다. 내가 일하면서 그게 내 몫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력으로 뺏어서 야, 이 사람 거 뺏어서 저 사람 거 주자. 예. 되겠어요? 내가 뺏기면 근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뻔뻔해요. 남의 거 뺐는데 얼굴색도 안 변해. 예, 알고죠. 그게 선으로 포장해. 남의 거 뺏는 건 도둑질이에요. 국가가 하든 개인이 하든 그건 도둑질입니다. 시장경제 체제는 제가 이제 경제학 입문 처음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10계명부터 가르쳐요. 10계명.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네. 남의 거 뺏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그죠? 그게 시장경제입니다. 그게 시장경제예요. 남의 거 뺏지 않는 게 시장경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밥 챙기고 그리고 내 자식 잘 기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활동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얘기하면서 소득 창출 과정을 모르고 혁신을 얘기하면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서 아무거나 막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이 머릿속은 여러분들이 경제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이걸 기억하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준순환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10여 년 이상 그 위원회에서 이 경기 진단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표를 꼭 기억하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가 다 떨었죠. 불벌벌 떨었죠. 이때가 최하로 갔다가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쫙 끌어올립니다. 여러 가지 4대 강사업도 하고 감세도 하고 해서 이것을 꼭 올려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 이후에 경기가 이 세계 경기는 계속해서 나빴어요. 계속해서 나빴어요. 나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중심이 이제 최하선인데 박근혜 정부 때 슥하니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면 2017년 4월입니다. 2017년 4월이 우리나라 경기의 최정점을 찍었어요. 물론 더 가야 되겠죠.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게 이 지표에서 나타납니다.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갑자기 횡보를 합니다. 횡보. 뭐 좋아지던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횡보를 합니다. 그때 뭘 발표를 하냐면 2017년 7월에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야, 또 이 무슨 이상한 그 방송들 있죠? 왜 유튜브 방송 중에서 우리 우파 유튜브가 아니라 저쪽 이상한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 아니 최저임금이 2017년 7월에 발표를 하고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냐면 2018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서 경제가 나빠진 거는 2018년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네, 장사 한번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걱정합니까? 항상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올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내가 그러면 고용 채용 계획을 좀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이때부터 경제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뭐 부동산 잡는다고 뭐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요.
그래서 2017년 하반기서부터 급전지가 떨어지고 2018년 들어오면 이제 폭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효과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주의 정책이 실시가 되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서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을 줬습니다만은 카드 산업이 붕괴하고 그 카드 산업에 또 여러 여러분들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 보면 카드기 고장나면 누구한테 전화 걸어요? 카드 회사입니까? 아니죠? 그 단말기 보수하는 그런 업체들 아주 조그만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서서 물리고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한 칼에 날리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놈 벨라고 쳤더니 저놈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지금 글로벌 금리 위기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그림을 머릿속에 확 넣으십시오. 경제가 좋았는데 해외의 불경기 때문에 그랬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2018년 하반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17년에는 미국이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금리를 올렸어요. 우리가 그러한 호황을 못 누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는 저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고용도 줄고 부동산 가격은 2017년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중단을 했죠. 탈원전 얘기. 이 좀 열기가 굉장히 나는데, 그죠?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상승시킨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을 잘하고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돌아가고 그죠? 수출이 잘 되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높여놓으면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뜨뜻미지근한 곳에다가 에어컨 안 틀고 이렇게 손님이 오면 손님이 계세요? 그냥 가버리죠? 그래서 에너지 보급이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흔들어 버렸어요. 제가 계산한 겁니다만은 2018년에 탈원전만 안 했어도 이 탈원전이라는 게 건설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건설은 이제 안 한 거는 나중에 일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것에 이상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위원장을 시켜놓고 위원을 시켜놔서 뻑하면 원전을 그냥 스톱시켜 버렸어요. 천장에 녹슬 줘? 근데 원전을 멈춰버려요. 천장에 녹슬면 그냥 돌리면서 고쳐도 되는데, 그죠? 그 계획을 세워서 1년간 멈추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원전을 가동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려서 얼마를 날렸느냐? 1조를 날렸습니다. 태양광 보조금에도 한 몇 조를 날렸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한전이 적자를 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가격을 안 올렸어요. 아마 총선 지난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많죠. 이거 사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에너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물건값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 아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제가 경제학 하면서 그게 저는 이제 그 2년 반 전에 이미 이거는 그 족보가 저쪽 이상한 나라에서 온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학계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지금 녹화를 해서 지금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최저임금 한 1억 주지 뭐 그죠? 뭐 경제 아니 올리면 올릴수록 잘 된다면서요. 그럼 한 1억 주면 뭐 경제가 좀 난리 나겠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철칙,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더 사고, 그죠? 품질 좋으면 더 팔리고 품질 나쁘면 안 팔리는 게 경제 법칙입니다. 제 강의 재밌습니까? 네. 네, 아이고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2017년에도 고용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2018년에 고용 참사가 발생을 했죠. 우리 농업국가 가고 있습니다. 농립어업 취업자가 6만 명. 6만 명.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 귀농 귀촌이 늘잖아. 아니에요. 귀농 귀촌은 지금 증감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6시간 이상 근로자 지금 줄었죠? 36시간 근로자가 줄었어요.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전년 2017년보다 2018년에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다 뭐예요? 단기 알바예요. 단기. 큰일입니다. 지금 수십조 원을 집어넣어서 국가 재정으로 단기 알바 시켜서 숫자만 올려놓은 건데 그나마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소비 다 줄었습니다. 소비가 가계 소비를 보면 1년 동안 다 줄었어요. 2.2%가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자지 않아요 지금. 다 줄었어요. 한 가지 는 거 뭡니까? 는 거? 여기 보시면 오락.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 뭐예요? 오락. 청년 수당 주고 뭐 수당 주니까 오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락을 만들었습니다. 다 줄이고.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자, 거시지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분배는 좋아졌습니까? 제가 KBS 공감토론이라는데 그 고정 패널로 한 2년 동안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거 최저임금 문제 올리면 안 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거다. 경제 원칙상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다. 아니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최저임금 올라가도 아무 뭐 걱정 없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생계가 달린 그 순간, 그죠?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아주머니하고 내가 줘야 될 인건비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란?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간 게 요새는 뭐 기본이 억 단위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 모은 돈 그거 가지고 뭐 하나 장사를 해서 가게 하나 열었는데 그거 문 닫게 되는 거 그 피눈물 나는 걸 경험을 해봤냐 이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책. 근데 이념에 찌들린 사람들이 경제적 원칙을 벗어나서 이런 정책을 쓰고 나라를 지금 파탄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가격 통제로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혁신도 없는 그러한 문제로 경제를 망가뜨려 놨어요. 아까 3면 등가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만 제조업에서 일한 제조업이 고부가 가치입니다. 월급이 괜찮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는 게 뭐냐?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농림어업에 취직하시는 분 들었어요. 그러면 그쪽에 생산하는데 경제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 교육시켜서 저 연세대학 보내고 그죠? 열심히 전문직 해서 키우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가면 월급 많고 좋잖아요. 그죠? 그럼 미래가 보장되는 건데 우리 애들이 농림 물론 저는 이제 귀농하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고추 농사 초급 이제 그 시험 봐서 저 합격을 했습니다. 고추 농사. 고추 잘 안 먹습니다. 나라가 엉망이다. 자, 2018년에 대기업은 잘 되느냐? 삼성전자의 지금 재고 안 팔려서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29조 원. 자,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안 될 때마다 어떤 거짓말이 난무하냐면 야, 우리가 안 되는데 저기 저 큰 놈들은 그리고 잘 되고 있어. 근데 이런 거짓말 하죠. 분노에 정치합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29조나 재고가 쌓여서 안 팔리고 있어요. 포스코 11조 5천억, 현대차 10조 재고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대기업 아주 모든 기업들과 국민들을 파탄에 빠뜨린 게 누구다? 대안은 뭡니까? 문재인? 수출이요? 네, 다 이 노란 게 다 마이너스 겁니다. 1년 내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 이렇게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경제는 좋은데 이상한 우파 보수 꼴통들이 왜곡을 한다는 둥. 통계청 통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건 분배입니다만 1분위가 빨간 선이 뭐야? 소득이 최하위 20%까지가 1분입니다. 이 1분위 소득이 뭐야? 이게 0인데 계속 우리 박근혜 때는 올라갔다가 18년서부터 뭐예요? 여기 28년 1월 1사분기입니다만 다 요천 아래 내려왔죠. 이거 통계 제가 만든 통계입니다. 통계청 통계예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이 정권을 어떻게 가만 놔둘 수가 있습니까? 반성하지 않는 정권 반성시켜야 되겠죠. 아니 시장, 시의회, 도의회, 도지사 전국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 자리는 다 누구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경제가 안 되면 책임져야 되죠. 저 같으면 사과 방송하겠어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최저임금 대원칙을 돌리고, 그죠? 기업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 풀고 세금 낮추고 재정 잘 쓰고 해서 경제 살리겠습니다. 난 대국민 사과 성명할 것 같아요. 가구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줄었고요. 국가 채무는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아까 말을 잘 못하겠다. 비디오를 찍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게 뭐예요? 전체주의 국가, 스탈린, 나치, 히틀러 이런 국가들의 지도자가 오면 공포가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공포가. 저희 연세대학교 지금 감사받고 있어요. 감사받고 학교 감사한다고, 사립대학 감사한다고.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 종합감사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뭘 내라고 하냐면 개별 교수들이 해외 갔던 내역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학을 감사한다 놓고서 교수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더 내라고 할 때만 고소한다. 고발한다. 성적 어떻게 되든지 성적 원표, 그죠? 다시 내놔라. 몇 년치. 또 해외 나간 거, 해외 출입국 기록 내놔라. 아니 개인정보를 왜 내놓으라고? 내가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집에 이제 부채를 졌는데 이자가 돈이잖아요. 이자 갚을 돈. 그 이자 갚을 돈이 내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작으면 더 큰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갚아야 될 이자 갚을 돈이. 그죠? 그 가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는 나라가 됐어요. 왜냐? 국채를 지금 우리가 채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자를 낼 돈이 한 18조 돼가고 있어요. 18조. 이자가. 근데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더 거치죠. 이 더 거치는 게 평균 10몇 조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15조 정도 될까? 이미 이자를 갚아야 되기 위해서 빚을 내거나 기존의 지출을 줄여야 될 상황에 와 있어요. 요걸 하지 말자고 한 게 40%입니다. 네, 40%. 그런데 그건 이자율 수준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에 갚아야 될 이자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국세 증가분으로 갚을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빚을 내서나 갚아 나가게 돼요. 그러면 빚더미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늘죠. 이 40%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는 사람들 입을 다 다물고 있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임금님 귀는 뭐 닭살이기도 한 벌거숭이 임금 이것도 뭐 자기가 무식한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죠? 국가 채무가 뭐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죠. 이런 문재인 1번이 잃어버린 20년 된 게 뭐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92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제 우리는 올해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책을 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문이 좁고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은 뭐예요? 거짓말 진실? 거짓말입니까? 진실? 거짓와 진실? 네, 검증 안 된 가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중앙일보. 네. 그 다음에 어느 의원이 고용학과 보수정권 9년 저성장의 원인. 네. 최저임금제가 올라서 고용 포기한 거 아니다. 이거 말? 네. 통계 보여드렸죠. 네. 문재인이 언급한 소득주도 성장 통계가 맞나?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 개선됐어요, 안 됐어요? 통계 보여드렸죠? 자, 고용의 질 좋아졌다. 아까 36시간 그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 숫자는 아예 절대적으로 줄어버렸어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불구하고. 예. 자, 거시지표 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투자 떨어지고 다 감소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경기지표 10개 중 9개가 하강.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출처입니다. IMF 등 정부 재정 운영이 높이 평가. 야, 노동요소? 예. 수반에 대한 경고를 맞았는데 좋게 평가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뭐가 거짓말인지를 확실히 않고 그런 거짓말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그건 아니다. 통계가 그렇지 않다.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황교안 대표 무슨 나경원 원내대표가 각자 너 잘하라가 아니라 누가 잘하게 된다? 우리가 잘해야지 한국 땅이 사는 거죠. 여기 당협위원장 잘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너 잘하면 내가 찍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제 거짓말을 이제 다 이제 봤으니까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인데 이거 뭐 시간이 지금 한 제가 6분 정도 남았는데 뭐 열거할 수가 없어요. 대안은 이거 하나하나 바꾸자 보는 게 아예 너 좀 힘들면 내려오시라. 네, 전 뭐 이 얘기 뵙기는 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대안은 뭐예요? 문재인? 보자. 문재인? 이 헌법도 안 지켜요. 헌법 안 지켜서 지난번에 저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거 청원을 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위반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청원을 냈습니다. 헌법 116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화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 경영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막 거기 바꾸라고 그러고 무슨 누구 그죠? 대한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죠? 국민연금 동원해서 뭐 해라. 다 헌법 126조 위반입니다. 교육의 자율성 보장하게 돼서 헌법에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한 면모로 지금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시장 반헌법적 정책이 우리 고용 참사를 야기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 저성장 문재인도 이제 이걸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탈적 정책, 약탈이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근본이에요. 우리 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고 내 몫은 내가 가져간다. 그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내가 열심히 잘하면 더 많이 팔 수 있고 내 소득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뭐냐면 다 남의 한 거는 남의 거 뺏어서 한 거니까 그거 뺏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입을 시켜요. 여러분들 임꺽정을 맨 먼저 소설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임꺽정 많이 들어가잖아요. 로빈 훗 임꺽정, 그죠? 임꺽정이 소설로 많이 익히는데 홍명기는 공산주의자가 맨 먼저 그를 끼워서 소설화를 시켜서 마치 그런 의적이 있는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의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죠.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많은 세계적 불황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에 대한 반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1번 그러면 뭐예요? 있죠?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이런 팩트도 있지만 사실은 소설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창조된 새롭게 각색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그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유대,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 감정을 이용해서 독재 활용을 하고 인류의 비극을 남겼죠. 분노의 정치, 여러분들이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분노가 나죠, 그죠? 우리도. 그래서 이 약탈적 정책이 되면 이 자원이 자유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저기서 단체를 만들고 여기저기서 항의를 하고 여기저기서 정치권에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경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정치권에 얘기하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되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쟁밖에 없어요.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묵묵히 일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아까 말을 잘 못하겠다 비디오를 찍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게 뭐예요? 전체주의 국가 스탈린, 나치, 히틀러 이런 국가들의 지도자가 오면 공포가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공포가. 저희 연세대학교 지금 감사받고 있어요. 감사받고 학교 감사한다고 사직대학 감사한다고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 종합감사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뭘 내라고 하냐면 개별 교수들이 해외 갔던 내역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학을 감사한다 놓고서 교수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더 내라고 할 때만 고소한다. 고발한다. 성적 어떻게 줬는지 성적 원표 그죠? 다시 내놔라. 몇 년치. 또 해외 나간 거 해외 출입국 기록 내놔라. 아니 개인정보를 왜 내놓으라고. 내가 범죄자니?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집에 이제 부채를 졌는데 이자 갚을 돈이잖아요. 이자 갚을 돈. 그 이자 갚을 돈이 내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작으면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갚아야 될 이자 갚을 돈이 그죠? 그 가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는 나라가 됐어요. 왜냐? 국채를 지금 우리가 채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자를 낼 돈이 한 18조 돼가고 있어요. 18조. 이자. 근데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더 거치죠. 이 더 거치는 게 평균 10몇 조밖에 안 돼요. 평균 15조 정도 될까? 이미 이자를 갚아야 되기 위해서 빚을 내거나 기존의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요걸 하지 말자고 한 게 40%입니다. 네, 40%. 그런데 그건 이자율 수준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에 갚아야 될 이자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국세 증가분으로 갚을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빚을 내서나 갚아나가게 돼요. 그러면 빚더미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늘죠. 이 40%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는 사람들 입을 다 다물고 있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임금님 귀는 뭐 닭살이기도 한 벌거숭이 임금 이것도 뭐 자기가 무식한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죠? 국가 채무가 뭐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죠. 이런 문재인? 문재인?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된 게 뭐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92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제 우리는 올해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책을 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문이 좁고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은 뭐예요? 거짓말 진실? 거짓말입니까? 진실? 거짓 오와 진실? 거짓말. 네, 검증 안 된 가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중앙일보. 네. 그 다음에 어느 의원이 고용학과 보수정권 9년 저성장의 원인. 네. 최저임금제가 올라서 고용 포기한 거 아니다. 이거 말? 네. 통계 보여드렸죠. 네. 문재인이 언급한 소득주도 성장 통계가 맞나?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 개선됐어요, 안 됐어요? 통계 보여드렸죠? 자, 고용의 질 좋아졌다. 아까 36시간 그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 숫자는 아예 절대적으로 줄어버렸어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불구하고. 네. 자, 거시지표 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투자 떨어지고 다 감소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경기지표 10개 중 9개가 하강.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출처입니다. IMF 등 정부 재정 운영이 높이 평가. 야, 노동요원성? 네. 수발에 달한 경고를 맞았는데 좋게 평가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뭐가 거짓말인지를 확실히 않고 그런 거짓말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그건 아니다. 통계가 그렇지 않다.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황교안 대표 무슨 나경원 원내대표가 각자의 너 잘하라가 아니라 누가 잘하게 된다? 우리가 잘해야지 한국 땅에 사는 거죠. 여기 당협위원장 잘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너 잘하면 내가 찍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제 거짓말을 이제 다 이제 봤으니까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인데,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금 한 제가 6분 정도 남았는데 뭐 열거할 수가 없어요. 대안은 이거 하나하나 바꾸자 보는 게 아예 너 지금 힘들면 내려오시라. 네. 저는 뭐 이 얘기 듣기는 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대안은 뭐예요? 문재인? 보자. 문재인? 이 헌법도 안 지켜요. 헌법 안 지켜서 지난번에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거 청원을 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위반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청원을 냈습니다. 헌법 116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화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 경영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막 거기 바꾸라고 그러고 무슨 누구 그죠? 대한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죠? 국민연금 동원해서 뭐 해라. 다 헌법 126조 위반입니다. 교육의 자율성 보장하게 돼서 헌법에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한 면모로 지금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시장 반헌법적 정책이 우리 고용 참사를 야기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고용참사 저성장, 문재인도 이제 이걸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탈적 정책, 약탈이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근본입니다. 우리 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고 내 몫은 내가 가져간다. 그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내가 열심히 잘하면 더 많이 팔 수 있고 내 소득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뭐냐면 다 남이 한 거는 남의 거 뺏어서 한 거니까 그거 뺏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입을 시켜요. 여러분들 임꺽정을 맨 먼저 소설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임꺽정 많이 들어봤잖아요. 로빈 훗 임꺽정, 그죠? 임꺽정이 소설로 많이 익히는데 홍명기는 공산주의자가 맨 먼저 그를 띄어서 소설화를 시켜서 마치 그런 의적이 있는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의적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죠.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많은 세계적 불황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에 대한 반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1번 그러면 뭐예요? 있죠?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이런 팩트도 있지만 사실은 소설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창조된 새롭게 각색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그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유대,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 감정을 이용해서 독재 활용을 하고 인류의 비극을 남겼죠. 분노의 정치, 여러분들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분노가 나죠, 그죠? 우리도. 그래서 이 약탈적 정책이 되면 이 자원이 자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저기서 단체를 만들고 여기저기서 항의를 하고 여기저기서 정치권에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경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정치권에 얘기하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되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쟁밖에 없어요.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묵묵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 몫이 증가하고 내가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게 10년만 더 하면 아니 지금 2년 만에 이 정도 날렸는데 10년 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상상한. 그래서 대안은 뭡니까? 문재인을? 문재인! 대안은 무엇인가? 제가 이게 좌익 척결, 우익 보강.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척결을 해야 됩니다. 척결.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죽이란 얘기 그게 아니고, 요 잘못된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도록 거짓말에 현혹됐으면 우리가 진실을 가르쳐줘서 진실의 길로,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좌익 척결이고, 우익 보강,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그죠? 어때까지 문재인 바꿀 때까지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특히 당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야? 이 문재인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전선에 쓴 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잘하셔서 이거를 전파하고 우리의 힘을 길러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행복은 열심히 일해서 그 몫을 내가 받을 때 우리 행복이 증진이 되는 거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진실된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감사합니다.